안녕하십니까.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으로 4년간 새로운 국회를 이끌 우리 지역 당선인들을 만나는 시간 마련돼 있습니다. 오늘은 또 김용태 당선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기 포천가평 김용태입니다. 네, 일단 먼저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당선 도와주신 많은 시민분들께 카메라 보시고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포천 시민 가평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를 선택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인사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언론들과 많은 정치권에서 포천과 가평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후보였던 저를 왜 그리고 어떻게 국회의원을 만들었는가, 그 시대 정신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많은 시민과 국민들께서 주셨던 저의 말씀을 기억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또 약간 에피소드라고 할까? 뭐 이런 게 있다면 사실 쪽집게라고 불리던 방송사 출구조사가 예측이 결과적으로는 좀 달랐습니다. 예, 예. 포천 가평도 굉장히 박빙 지역이었는데 사실은 아슬아슬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실시간 개표 방송 보면서 어떠셨나요? 일단 출구조사 보고 굉장히 당황스러웠고요. 네.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여론조사, 공표된 여론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내에서 거의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네. 저희가 이기는 걸로 나왔었는데 실제로 출구조사는 저희가 지는 걸로 나오다 보니까 사실 당황스러웠고요. 근데 실제 개표가 진행되면서 그 개표 상황을 저희가 상대 후보님께 역전당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리드하고 있었고 표차가 계속 벌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가 출구조사가 잘못됐을 수도 있겠구나 네. 이런 걸 좀 느꼈어가지고 그때부터 개표가 한 40% 넘어가면서부터 좀 안정감 찾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번 네. 선거에서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이제 정권 심판론이 있었잖아요. 네. 포천 지역에도 이제 정권 심판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평은 아무래도 저희 그 비례대표 정당 득표에서 물론 이제 당은 다르지만 네. 국민의 미래가 민주연합하고 조국혁신당이 합친 것보다 높게 나왔거든요. 네. 근데 포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정권 심판론이 포천시에서도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당내에서 국민의 상식을 잘 전달하려고 노력해 왔었고 또 여러 가지 목소리를 냈었던 게 시민들께 또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은 다르지만 국민의 미래보다 지역구 후보 개인에 대한 지지율이 더 높아서 많은 분들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그 기대감을 남은 4년 동안 잘 충족시킬 수 있도록 민의를 잘 대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젊은 또 국회에 입성하시는 분들 중에 또 젊은 측에 속하시기 때문에 어쩌면 좀 더 변화와 혁신을 기대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당을 뭐 이렇게 내세운다기보다는 또 많은 또 시민들과 또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대표해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국민의힘에서는 최효소 22대 국회의원 당선자십니다. 자부심과 함께 좀 부담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제가 공교롭게도 네. 또 영광스럽게도 또 당에서 가장 젊은 당선인입니다. 젊은 당선인한테 당원분들 또 지지자분들 시민들께서 바라는 바가 있을 겁니다. 21대 국회가 정치의 기능이 마비됐었습니다. 서로를 악마화하고 강대강 진영 간의 대치가 심화됐었고요. 거기에 따른 반사 이익을 누려왔었는데요. 아마 이번에는 22대 국회에서 그걸 한번 바꿔보라. 그리고 젊은 세대, 젊은 층의 그 사고로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초당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정치 한번 해보라. 이런 바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바람을 잘 녹여내고 또 22대 국회에선 정치의 기능을 봉헌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상대방과 토론하고 대화하고 이 접점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젊은 정치인답게 야당의 많은 분들과 그 유연한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국민을 위해서 또 경기 북부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위해서 목소리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총선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어쩌다 보지 또 이제 정권 심판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많은데요. 그만큼 변화에 대한 요구가 거세기도 합니다. 이번 결과에서 당정이 무엇을 새겨야 한다고 또 개인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가 처음에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바랬던 기대감이 있을 겁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 집행, 민주공화정, 그러니까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이 민주공화정의 당연한 가치를 잘 실현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기대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 2년간 저희가
그것을 집행해 오면서 국민들께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국민적 의혹이 있었던 사건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잘 하지 못하고 또 국민들과 소통이 부족했고 이러한 지점들이 넓혀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민들께 실망감을 안겨드린 것 같아요. 저는 많은 국민들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민주당의 편을 들어줬지만 민주당의 가치가 좋아서 조국혁신당의 그 야권의 가치가 좋아서 손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야권을 가지고 국민의힘을 때렸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공정한 법 집행 그리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그 가치를 다시 회복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은 대통령께서 앞장서셔서 대통령께서 스스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다음 선거에서도 수권 정당으로 나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남은 3년의 임기 동안 대통령과 또 저희 여당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하면 아무래도 다시 국민들께서 또 저희 국정 지지율이라든지 여당의 정당 지지율을 또 많이 올려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네, 선거운동 당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운동 당시에 1호 공약 기억하십니까? 저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네, 설치하겠다는 맞습니다.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22대 국회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뭐 벌써 발을 떼셨다고 들었습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경기도의 행정부지사, 이부지사와 또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서 여러 가지 조언을 또 듣고 또 지역 현안에 대해서 공유를 했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이번에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선택받지 못하면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라든지 경기도의 일부 지역이 서울로 편입되는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사실 동력을 잃은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천 가평 그리고 경기 북부에 새로운 활력을 넣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는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고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 기관장들을 찾아뵙고 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의 정성호 의원이라든지 또 동두천 연천의 김성원 의원이라든지 초당적으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들도 있고요. 22대 국회가 개헌하면 이러한 분들과 공동 발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들도 있고요. 또 마침 경기도지사께서는 또 야당이시잖아요. 저희랑 당은 다르지만 아마 지향점은 같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또 경기도지사도 찾아뵙고 이 문제를 초당적으로 정말 경기 북부의 주민들을 위해서 여야가 만나서 협치할 수 있는 이 대상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것을 22대 국회에서 공동 발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 북부 그 특별자치도 설치에 관련돼서 이렇게 추진력 있게 추진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뭐 경기 북부 지역에 이렇게 특별자치도가 될 경우에 그 기대 효과가 크기 때문이겠죠. 제가 이 정부의 중앙부처의 많은 분들 혹은 기업하시는 분들과 이제 경기 북부에 대한 투자 뭐 여러 가지 현안 얘기를 하면 돌아오는 답은 경기 북부도 결국에 수도권 아니냐. 비수도권을 활성화시키고 지방시대에 맞게 가야 되는 균형 발전을 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한 단문이 돌아와요. 근데 사실 경기 북부가 그동안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도권 정비법에 걸려 있었고 또 포천 가평 같은 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여러 가지 성장이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가평은 특히나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개발 행위가 많이 제한되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고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보상이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늘 돌아오는 대답은 경기 북부도 결국엔 수도권 아니냐.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 어떤 그런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셔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경기 북부에 와 보시면 정말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여기에 대한 적당한 보상과 성장이 정체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실 것이고 그래서 경기 북부가 발전해야만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경기 북부가 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 성장 잠재력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북부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또 경기 북부 하면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하지만 또 병원 문제, 의료 문제가 또 가장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 기간 중에는 가평군 보건 의료 건립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히셨죠. 예. 가평에는 보건복지의료원에 대한 추진을 제가 약속한 바 있고요. 특히 가평에는 그 어린이들이 소아과, 응급소아과, 야간에 할 수 있는 달빛 어린이 병원도 지금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꼭 한 개소를 지정받아서 가평에 있는 많은 어린이들이 언제든지 비상시에
응급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고 싶다. 그게 되어야만 네.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여건이라고 생각되거든요. 포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병원 의료 인프라 문제를 좀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이제 의료 개혁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 의료 개혁은 지방 소멸과 연결되어 있어요. 경기 북부라든지 지방 소멸 지역 그 인구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들은 대부분 지방 의료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 의료를 개혁하고 또 공공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의료 개혁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마침 지난번에 영수회담을 통해 가지고 또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의료 개혁에 대해서 또 절충점을 찾아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야당과 대화해서 의료 개혁을 또 의사분들이 또 주장하는 합리적인 근거들도 있기 때문에 타협점을 잘 찾아서 경기 북부에 많은 분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뭐 또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봤는데요. 운담초등학교를 다니던 꼬마가 예. 국회의원이 되어 다시 둥지를 틀었다. 이 예. 문장을 주민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예, 네, 예. 그래서 지난 2023년에 그 운담초등학교 학생 수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2023년 기준으로요? 네, 2023년 기준이에요. 10명 정도로 제가 알 것 같은데요. 전체 학생은 한 30여 명 정도 된다고 예.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 생각하시면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죠. 저희는 그래도 한 반에 약 2, 30명 있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 어린 시절은 좀 어떠셨나요, 친구들과? 저는 운담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정치에 대한 꿈, 물론 이제 정치인이 되겠다라는 어렸을 때 보니까 그런 막 막연하게 대통령이 돼야지 이런 거는 없었지만 공동체에 좀 봉사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운담초등학교 놀이터에서 그 당시에 대통령 선거 캠페인도 봤었던 기억이 아직도 새록새록 나고요. 지금 반장 같은 것도 또 도맡아 하면서 이런 공동체에 대한 봉사, 또 민주 사회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을 좀 받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네. 운담초등학교가 총동문회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포천 운담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이제 교장 선생님하고 많은 이제 선생님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운담초등학교 재학생들도 이번에 선거에 관심이 많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기회가 되면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재학생분들 찾아뵙고 그분들하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장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이 또 국회의원이 되셨다 이런 느낌이 또 자랑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또 그 제가 학교 얘기를 한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인구 감소와 인구 유출, 교육이 또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교육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포천과 가평에서 시민들과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였어요. 네. 좀 저출산 시대이고 굉장히 이 지역 소멸과 관련해서 인구 절벽 위기인데 포천에 와서 가평에 와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좀 부족하다. 네. 뭐 가령 가평 같은 데는 공공산후조리원도 지금 지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확대해서 가평에서도 포천에서도 아이를 낳고 또 이런 다른 지역과 차별 없이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충분한 어떤 그런 여건들을 마련해달라.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달빛 어린이 병원도 그러한 연장선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이러한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이런 최소한의 인프라가 부족함이 없도록 신경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말씀 중에도 그 수도권 그리고 포천 가평은 수도권이기 때문에 그 이렇게 제약을 받는 게 많다, 규제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이 다양한 이중 규제 해소에 대한 주민들의 피로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풀려야 지역 경제가 또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치권을 강화하면서 규제를 풀어 간다면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근데 그 가평 같은 경우는 가장 핵심 규제가 상수원 보호구역일 겁니다. 근데 상수원 보호구역을 쉽게 풀 수는 없을 거예요. 분명히 수도권에 계신 많은 식수 문제가 이 가평과 양평을 통해서 해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켜야 될 것은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합당한 대우를 중앙부처 차원에서 가평에 하고 있는가에 대한 반문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가령 이런 겁니다. 가평 같은 경우는 접경 지역으로의 지정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있습니다. 네. 접경 지역이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국책 사업에서 많은 국비 지원이 가능하고요. 전반적으로 국비에 많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군비를 또 다른 데 복지에 쓸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그런 혜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접경 지역으로의 지정이 가평이 안 되고 있었어요. 못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지
수도권 정비법으로 여러 가지 규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보완 쪽으로라도 접경 지역으로 반드시 지정을 해주셔서 그동안 가평 국민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혜택들을 국가 차원에서 좀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상충해 나가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국회 입성 후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 입성을 하시면 그 상임위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개인적으로 어떤 상임위 원하고 계시나요? 제가 지역 주민들과 했던 약속을 지키고 북부의 발전을 이끌려면 아무래도 국토위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현안을 확인하고 또 경기 북부의 성장을 이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많은 당선인들이 이제 희망하는 상임위가 국토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고요. 그래서 저한테까지 순범이 돌아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도 국토위에 들어가서 경기 북부에 새로운 활력을 넣고 싶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포천 가평 GTX 문제도 있고요. 그렇죠. 또 가평 같은 경우는 교통망 확충이 여러 가지 주민들의 많은 오랫동안 염원이거든요. 여러 가지 터널, 뭐 상동 터널이라든지 저희가 호명산 터널이라든지 또 75번 국도 확장이라든지 이 교통 확장 문제가 이 지역의 관광 산업 인프라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토위에 들어가서 현안을 좀 주민들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고 싶습니다. 네, 국토위도 위원이 되신다면 지역민들은 또 크게 반기실 것 같습니다. 그 기후와 환경 관련 활약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만약에 그 당선인이 유일하게 그 기후 공약을 제시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힘이 그리고 보수 정당이 먼저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중에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2040년, 50년이 됐을 때는 이 기후 변화가 새로운 안보 위협군으로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기후 재난이 있기 때문에 안보 위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게 마땅히 보수 정당이 해야 될 일이라면 기후 변화에 대응에 앞장서야 된다라는 것이 안보적 관점에서 보수 정당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포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축 분뇨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네. 있습니다. 이 가축 분뇨가 그동안 메탄가스라든지 이런 것에 악취 문제도 있고 실제로 이러한 것들이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쳐왔던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가축 분뇨를 스마트 농장화해서 네네. 가축 분뇨를 바이오 도시화 가스화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미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일부 지역들에 그렇게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포천에도 이러한 바이오 도시화 가스 사업들을 좀 유치를 해서 이 지역의 가축 분뇨를 바이오 도시화 가스로 바꿀 수만 있다면 이 지역에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 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축 분뇨를 통해서 악취와 기후 변화를 대응하고 이것을 그 지역에는 가스로 만들어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일석이조에 좀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환경부라든지 농림축산부라든지 이러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포천에 이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고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시간이 다 네네. 됐습니다. 끝으로 그 포천 가평 국민들과 시민들과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선거에 나오면서 포천 시민과 가평 국민들께 자부심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를 뽑아주셨다는 그 감사함을 잊지 않고 늘 포천과 가평의 세일즈맨을 자처해서 우리 지역이 경기 북부의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저도 국회에서 역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4년 잘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의미 있는 의정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